안녕하세요. 레올레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 있듯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시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황을 간단하게 보고 이쪽으로 바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죠. 별로 특이할 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특이할 점이 없다.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1000억 정도 오늘도 매수를 일부 했고, 그리고 선물은 2400계약,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 이제 좀 상방 포지션을 좀 크게 구축을 했죠. 거의 88억을 이제 콜옵션을 매수했으니까 이제 상방 쪽으로 좀 준비를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100억을 나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 매수했다. 이 정도 빼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좀 나눠주지 혼자 이렇게 다 매수하는지. 그래서 오늘 역시나 코스닥은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차트로 간단히 봐도 코스피는 지금 2100포인트 저항대를 이제 넘겨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치고 달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일단은 돌파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2100포인트 근처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가지 않을까, 한번 치고 가는 척 하다가 지난번처럼 12월 초에도 그때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오늘 이번이랑 비슷한 지수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좋은 기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대신 이제 다음 주에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랑 이제 진짜 수장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번 실무 협상단에 수장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굴기 2025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기존에야 따로 이제 통신으로 연락을 했겠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 둘이 만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물러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은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 정도 물러난다고 하면은 미국도 크게 더 이상 이제 그 분야에서 조이지 않고 다른 분야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작은 협상들을 넘어가느냐, 지난번에 농산물 협상한 것처럼요.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해결이 되면은 좀 더욱더 좋은 기류가 흘러가면서 2월 달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로 시간 끌기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진행된다면은,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저항을 돌파해 있지만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중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눈치 보기 중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 근처에 와서 계속 개인 매수가 좋아지고 있는데, 개인 매수만으로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700포인트 좀 부근에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어제도 설명해 드렸는데,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코스피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큰 거를 신경 쓸 때 작은 쪽은 좀 내버려 두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약간 테마성 종목들, 수소 테마가 계속 강했고, 그리고 핑크퐁이나 이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있죠.
유튜브 아기상어 관련주, 핑크폰 관련주들이 삼성출판사, 뭐 토박스 코리아, 오로라 같은 종목들이 뭐 올라오고, 뭐 정치 테마주 올라오고, 이렇게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면은 보통 바이오주는 조금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이오주가 조금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건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앞에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바이오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당분간 매매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3상 중심, 뭐 항암 치료제나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관심 갖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욱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수는 별로 뭐 특이점이 없어요. 쉬어가는 날입니다. 어제 뭐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장은 휴장을 했고, 오늘은 이제 눈치 보기 하는 거죠. 약간의 경계감을 갖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슈, 반도체 수출 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8.8%가 감소했다고 해요. 요거는 1월 20일까지 잠정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 예,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요. 이렇게 악화된 게 뭐 서브프라이즘 모기지 사태 이후로 뭐 10년 만이라는데, 아직 20일 지난 거잖아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슈퍼사이클이 종료되었고, 뭐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1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뭐 대만의 이제 TSMC, 여기 대형 파운더리 업체죠. 여기도 1분기 실적이 급감할 것이라고 뭐 전망되고,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 실적 뭐 8조 원대 그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급감할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트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 끝났느냐? 뭐 슈퍼사이클 종료됐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겠죠. 아,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은 있는데, 메모장을 띄우고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해볼게요. 반도체 업종이 이대로 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미래가 뭐 지금 미래는 앞으로 겪어가야 될 거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1분기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은 뭐 재고 청산도 좀 해야 되고, 뭐 서버 뭐 램도, 서버 D램 쪽도 뭐 재고가 있다고 하고 하니까 아마 1분기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빠르게 풀릴 수 있는 거는, 빠르게 해소가 되려면 5G가 또 결론은 또 5G로 돌아와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 한 3개월 정도. 5G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느냐, 우리가 원했던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5G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좀 잘 활성화가 되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반도체는 또 뭐 재고 금방 소진되고 다시금 잘 팔려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당연히 더 좋은 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있는 램을 좀 더 확장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컴퓨터에 보시면은 보통 요즘에는 한 8에서 16기가 정도 많이 쓰시지 않나요? 요즘에는 8에서 16기가 정도 많이 쓰시고, 좀 영상 작업이든 이제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한 32기가 정도 쓰시고,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예 전문가 수준인 거죠. 아예 전문가 수준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보는데 5G가 효력을 빠르게 발휘해가지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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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많이 나오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 5G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5G 덕분이고,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늦어서 하반기 중에도 뭐 4분기 혹은 내년에나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5G가 빠르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그리고 업체들, 각 기업 업체들이랑 공조가 잘 안 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려면 5G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 글쎄요. 슈퍼 사이클이 무슨 1년 만에 끝나고 하는 게 슈퍼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한 2달 정도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가 됐다, 이 부분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결정할 때부터 반도체주 일단 조정을 받고 나서 내려갈 때 분할로 천천히 봐야지, 내려간다 천천히 봐야지 반도체주에 이제 올인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거는 굉장히 악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거를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선택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악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액면 분할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부담을 갖는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는 매물이 좀 많이 이제 희석이 되기 시작했겠죠. 근데 물리신 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또 자꾸 매도하고 그러면은 서로 피곤해지니까 요거는 천천히 나중에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지금 시기를 슈퍼사이클에서 청소년기, 사춘기가 올 때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돼요. 잘 넘기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여러분 사춘기 지나면 어떤 상황이에요? 성인이 되잖아요. 원숙해진다. 이제 진짜 가장 좋은 나이가 오는 거잖아요. 이제 20대 제일 인생에서 인생이 꽃피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나이가 오잖아요. 물론 학생 때도 좋죠. 학생 때도 좋은데 20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학생 때는 그래도 제한되는 게 많이 있는데 20대가 오잖아요. 아주 좋은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다고 봐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발전하는 게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은 기대감이 있고 발전하는 단계였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구간이다. 과거에 여러분들 인공지능 같은 경우 그냥 말로만 그래 알파고라는 게 있고 그 관심 끌려고 이제 세계 최고의 뭐 바둑 기사분들이랑 이제 대국을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뭐 이세돌 구단이라던가 뭐 중국의 커제라던가 하면서 알파고는 대단하다 이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프로게이머랑도 이제 뭐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홍보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구글이 홍보하려고. 사실 알렉사한테 지고 있죠. 아마존의 알렉사한테 점유율에서는 지고 있죠.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알렉사한테 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뭐 몇몇 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물론 기업에서는 더 많은 걸 하고 있지만, 그리고 5G가 되면서
올해의 화두는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이것도 한 3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화두는 5G가 되면서 이 5G로 인해서 발전하는 산업들이 생긴다. 그 산업들이 다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니 스마트 시티니 뭐 자율주행차니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다 5G 관련된 거야. 지금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악재라고 치면은 그런 건 있었죠. 갑작스럽게 뭐 비트코인 채굴이 되면서 이제 채굴기 사업을 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막 팔려 나가고 하면서 램이 막 부족했어, 공급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그래픽 카드 재고가 계속 나오면서 요즘에 비트코인 값이 아주 폭락을 했죠. 재고가 나오고 채굴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문을 닫고 하면서 이제 재고가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얼마의 조정을 받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청소년기다. 그건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요 구간 한 1년 전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전후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 정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5G의 효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 완벽하게 소진되기 전에 이미 반도체주는 그때부터 저점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까지는 괜찮아서 지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이제 뭐 앞으로는 안 좋아진다, 반도체 끝났다 얘기 처음 나온 게 재작년 11월 모건 스탠리 리포트죠. 재작년 11월에 악성 리포트. 그때는 악성 리포트였어요. 왜? 11월에 이제 안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재작년 4분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 1분기, 작년 2분기, 작년 3분기까지 줬어요. 1년 동안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악성 리포트를 똑같이 계속 내. 맞을 때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번 이제 사춘기가 올 때 됐으니까 언젠진 모르겠고 계속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4분기에 안 좋아지니까 봐, 이제 내가 맞잖아. 1년 동안 주장한 거 가지고. 나는 당장 안 좋아진다라고 안 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리포트 보면은 이제 곧 안 좋아진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반응을 할 거예요. 주가는 이 당시에도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사춘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는 기업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장 참여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늦어진 작년 이제 4분기에 안 좋아진 거지.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상 최고 실적 막 갱신하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1년 걸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춘기가 끝나간다, 다시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재고가 이제 완벽하게 소진되기 전에 이제 재고 소진되는 추세가 있잖아요. 판매량이랑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미리미리 이제 주가를 사들이겠죠. 남들하고 똑같이 정보 다 알려주고 나서 나중에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든 정보나 분석력이 더 좋으니까 미리미리 사들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또 올해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이미 지금도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고 있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일단 큰 기업부터 대기업부터 보자고요. 삼성전자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아예 뭐 악성 리포트 냈다고 아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장에 미리 경고를 준 거니까. 근데 1년이나 미리 낸 거는 안타까운 거죠.
그거 갖고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밀리다가 드디어 저점을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렸죠. 네, 드디어 저점을 잡았다. 대단하게 내려왔네요.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 반등이 지금 잘 시작되고 있어서 41,000원만 이탈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고 해야, 삼성전자 움직이고 한익스가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주고 해야 우리나라 지수가 좀 더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41,0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지지 받으면은 역헤드 앤 숄더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미 뭐 반등이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 올라온다 여기서 좀 이제 횡보하겠죠. 요만큼이면은 이제 48,000원대 48,000원대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41,000원을 유지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횡보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는 뭐 48,000원쯤이 되겠죠. 굳이 근데 삼성전자를 매매하진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원래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게 SK 하이닉스를 더 좋아하니까. 하이닉스는 작년 2분기까지 좋았어요. 2분기까지. 그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같이 밀리다가 연초까지 밀리다가 2월 중순부터는 저점 잡고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서 세게 나와가지고 2월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거의 10만원 갈 뻔했죠. 97,700원이니까 2,300원 남겨놓고 그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제 사춘기를 적용해도 충분히 되지. 왜냐면 3분기 후반에서 4분기에는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니까 이제 뭐 2분기까지 이렇게 뭐 최고가 갱신하고 했으면은 충분히 조정받아도 될 만한 위치까지 간 거예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강하게 잘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밀려도 후회가 남지 않아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여기를 이제 조금 돌파를 해줘야겠죠. 67,000원 쪽을 돌파를 해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 저항을 좀 살짝 받고 있는데 67,000원 넘어가면은 위쪽으로 좀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67,000원 돌파한 다음에 67,000원을 지켜줘야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요 가격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하이닉스를 이제 좀 더 선호하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스마트폰이 안 좋은 대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요쪽이 작용을 해가지고 좋아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아까 뭐 대만의 뭐 TSMC 뭐 말씀을 드렸을 때 파운더리 업체 말씀드렸는데 동부하이텍을 뺄 수가 없겠죠. 그럼 DB하이텍으로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DB하이텍으로 바뀌었죠. DB하이텍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인 파운더리 업체인데 지금 아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관심 가지고, 어저께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오늘은 리포트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제 양봉이 나왔으니까 강세가 나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의미 있는 이쁜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은 거래를 조금 더 줄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또 오늘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저는 차라리 요런 쪽을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런 쪽으로 해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거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런 거 슬슬 이제 반도체주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제 슬슬 모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한 번에 사시는 건 아니에요. 슬슬 모아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방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더리 업체, 여기는 설계나 이런 건 안 하고, 설계는 안 하고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리콘웍스는 반대로 팹리스라고 해서 생산을 하지 않아. 여기는 설계만 하는 업체예요.
뭐 건설 쪽 같은 경우도 그 시공사가 있고 그 시행사가 있고 또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계회사랑 시공회사로 나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코너스는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DB하이텍은 아직 동부하이텍이 입에 익어 있습니다. 저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생산하는 시공하는 쪽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쪽이 좀 익숙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하는 업체,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코넉스를 본다면은 지금 어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강하죠.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강해요. 리포트는 그렇게 나왔지만 제가 볼 때 반도체주는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기업 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거보다 조금 작은 기업으로 뭐 전공정 업체 중에서 원익 IPS라던가 뭐 순수 반도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OLED랑도 겹쳐 있고 하니까 어쨌든 전공정 업체의 대표적인 원익 IPX라던가 어제 좋았죠. 이런 반도체나 이런 관련주 쪽이 테스라던가 테스도 어제 괜찮았죠. 근데 테스보다는 원익 IPS가 더 좋았네요. 지금 당장 움직임은 전공정에 두 개 보고 후공정 쪽으로 보면은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가 오늘 이렇게 살짝 밀렸는데 11,500원 요거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요 기업도 이제 11,500원을 회복하면은 이거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회복하면은 그때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1,500원 회복하면 11,500원을 또 다시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 있는 종목들 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올라올 때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죠. 좀 더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기존에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려나? 제 화면은 아닌데 요쪽에 구독 버튼이 있죠. 요 아래쪽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거래량만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 건 확인되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늘어날 때 최근에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9,500원 요 부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9,000 뭐 한 450원 부근인데 여기는 중요한 위치인데 조금 아까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원익 IPS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소재 쪽으로 가면은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을 또 볼 수 있겠죠. 전공정 받고 지금 제가 이렇게 봐드리고 있어요.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은 당연히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DB하이텍을 봐드렸고 그리고 실리코넉스를 봐드렸어요. 좀 작은 종목 보여드릴게요. 부품회사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부품회사 뭐 그 전공정 후공정 소재를 보여드립니다 해서 전공정 쪽으로 이제 테스 그리고 원익 IPS 이렇게 보여드리고 후공정 쪽으로 이제 유니테스트랑 테크윙을 보여드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종목씩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그리고 소재 업체 쪽으로는 뭐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 세미캠 소재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거는 이제 종합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다. 그리고 DB하이텍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고 실리코너스는 팹리스 쪽에서 대표적인 업체로 요건 하나씩 봐드린 거예요. 전공정
테스, 원인과 IPS, 후공정, 유니테스트, 테크윙, 그리고 소재, 솔브레인, 동진세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표적인 종목이 이거 외에도 좋은 종목 정말 많습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51,000원에서 뭐 어제 갔다가 오늘 맞고 또 밀렸는데 이건 돌파할 모양이 나오네요. 지금 저점 잡고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모양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냐 아니면 느리게 올라오냐 천천히 올라오냐 차이지 다 올라오고 있죠. 자, 동진 세미캠도 보면 보면은 요건 좀 더 세게 잘 올라와 있죠. 이것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넘어가면 또 훅 날아갈 수는 있겠죠. 지금 차트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반도체 관련주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 지금 사춘기를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땅굴을 계속 파고 내려간다기보다 지금 안 좋다라고 나오는데 이미 이 부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가는 미리미리 반영돼서 이제 지금 막 달려나간다고 위로 날아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서 회복이 될 때까지 조금 횡보하면서 기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 종목들이 진작부터 조정을 받았잖아요. 보시면은 안 좋다라고 삼성전자 조정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 계속 내려왔잖아요. 저 동진세미캠 25,500원에서 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4분의 1 내려온 거죠. 4분의 1이 된 거죠. 이 종목을 4천만원 갖고 계시던 분이 최고점에서 4천만원 갖고 계시던 분이 1,000만원 남은 거예요. 저점까지 올 때. 뭐 얼마나 걸렸냐? 이제 1년 하고 1년 한 2개월 정도 만에 이만큼 내려온 거야. (1년 2개월) 만에. 근데 이때 안 좋았느냐? 좋았어요. 실적은 작년 초 상반기까지는 좋았어요. 기업들 다.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미리 대비해서 선조정이 이렇게 나온 거고 1년 넘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는 안 좋다 계속 얘기는 당분간 나올 거예요. 상반기에 회복될 거라는 생각은 저도 쉽게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도 당장은 안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희망은 하죠. 희망은 하지만 굳이 뭐 상반기에 된다라고 약간은 조금 부푼 희망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선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더 내려가기보다는 저점은 찍고 반등이 나오는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벌써 반도체는 사춘기인데 이미 알고 있다. 우리도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사춘기 한번 겪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춘기를 극복하면은 더욱더 이제 찬란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찬란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생은 뭐 100세 시대, 뭐 요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뭐 120세 세대라고 하죠. 120세까지 산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결혼을 늦게 해야겠다, 혹은 한 사람이랑 어떻게 뭐 거의 100년을 사느냐, 결혼을 늦게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결혼을 3번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약간 지루해질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반도체의 사춘기는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 찬란한 날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감만 갖지 마라. 실적 안 좋아지기 1년 전부터 조정받았다. 실제로도 보셨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지기 1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작년 3분기까지는 반도체 업종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미 대기업들은 뭐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 갱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선조정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너무 이제 또 과대 해석해가지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지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또다시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 굳이 치킨 게임을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반도체 기술력을 뭐 엄청 따라잡아서 삼성전자를 위협하거나 아니 적어도 하이닉스를 위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 멀었다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심지어 이번에 미국이 압박하면서 중국 굴기 포기하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지금처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중국은 한참 멀었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제 명예퇴직하신 분들 뭐 큰 연봉으로 모셔다가 많이 발전했겠죠. 설계나 이런 쪽 조금씩 발전을 하겠죠. 당연히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제 뭐 모셔갔으니까 큰 돈 주고 모셔갔으니까 발전을 하겠지. 근데 반도체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계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 특히는 삼성전자긴 한데 앞으로 경쟁사들이 나올 그 제조 공정보다 최소 두세 단계는 이미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제 경쟁사들이랑도. 근데 뭐 무슨 중국이 따라잡느니 이거는 뭐 조선철강 이쪽하고는 달라요. 반도체는. 물론 조선철강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에 비해서는 빨리 따라잡히는 계열이란 말이에요. LCD 같은 경우도 빨리 따라잡혔죠.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뭐 머리가 나쁩니까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 엄청 성실하고 이제 뭐 대단한 사람들인 거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본도 안 되잖아,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하고 일본 엘피다 3위에서는 3위 엘피다가 망해서 마이크론에 인수되고 할 정도인데 뭐 대만의 나냐 이런 데 진작에 나가 떨어졌고 그럴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조금 장기화될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 올해 하반기면은 회복 시작. 상반기에는 안 좋을 거고 하반기에도 초반에는 조금 안 좋다가 이제 3분기든 4분기든 그때부터는 회복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여파는. 그럼 또 어마어마하게 또 반도체가 팔려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더 좋은 더 강한 그런 제품들을 지금 뭐 원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삼성 쪽에서 이제 EUV 극자외선 쪽을 도입한 이제 7나노 공정 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2009년 10년 뭐 이럴 때 뭐 30나노 공정하고 뭐 20나노 공정이 나온 해 만에 양산을 한 해 만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벌써 7나노 공정까지 갔어요. 기술력은 참 대단히 이제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춘기고 5G가 상용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정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구간이 도입됐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슈퍼사이클은 끝나는 게 아니다. 반도체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런 거예요. 반도체도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로 보시면 돼. 자, 반도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볼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입니다 하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지금 사춘기.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구간은 여기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있는 구간은.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그럼 아직 이 구간이 남았잖아. 아직 이 구간이 남았잖아요. 주식에서 차트 보면은 어느 파동이 제일 길게 가요? 3파가 제일 길게 가잖아. 여기가 제일 길게 가잖아. 아직도 이거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물론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똑같이 이 차트 엘리어트 파동이랑 뭐 이런 거 다 그런 쪽을 대입해서 이제 시장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컸고 이제 사춘기가 온 상태에서 지금 좀 조정받고 있고 사춘기가 이제 시작된 거죠. 요 정도 온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다. 상반기에.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왜? 여기에 같이 함께하는 게 5G가 함께할 거다. 상승하는데 5G가 성장 동력이 될 거다. 5G가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 섹터들을 다 함께 끌고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우려감을 계속 갖기보다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넣어놓고 좀 잊어버리실 분들은 조금은 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0% 정도는 넣어놓고 잊어버려도 되지 않나. 저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구간은 이제 매매 정도는 가능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땐 될 것 같습니다. 요 종목들 좀 큰 기업들입니다라고 소개시켜드린 요 네 종목이랑 전공정 뭐 후공정 소재에서 두 종목씩 그래서 요 10종목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종목들 잘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좋은 종목 정말 많다고 했어요. 수십 종목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뽑으라고 하면은 수십 종목은 기본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이쪽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한 요 정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한 30종목 소개해드린다고 그거 다 매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대표 종목 말씀드린 거니까 아시고 사춘기 지나면은 좋아질 것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좋아지는 시기는 하반기. 계속 강조해드렸으니까 이제 거의 세뇌 당하셨겠죠 저한테. 아 하반기에는 반도체 좋아지는구나. 빠르면 3분기고 늦으면 4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거의 세뇌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무한정으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함께합니다. 대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 요 두 가지 아니면은 대체 상품과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 이거 아니면은 굳이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혹시나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안 좋은 리포트나 아니면 안 좋은 이제 뭐 수출 동향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업황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시장도 눈치 보기 장세니까 시장 편안할 때 이렇게 업황이나 이런 쪽을 좀 봐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시장이 또 급반전하고 하면은 당장 시장을 봐야지 이런 거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